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하루에 한두 편은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사항도 많고,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인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후에 종종 장외 거래 형태로 해서 선도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이라 그럴까요? 이론 가격 그런 것들이 시장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떤 거래에 있어서 좀 불공정한 거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파생 베이스로 해서 이론 가격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선도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선도 가격에 대한 것 하고 또 이제 수압에 대한 그런 가격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압은 그거는 이제 금융 쪽에서 바라본 진짜 수압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베이시스 스프레드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압 거래는 제가 종종 외부 포럼에서도 말씀드리는데, 고정 가격하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고정 가격하고 변동 가격 간의 교환이 이제 수압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한다라는 수압 그런 얘기들은 조금 플레인 바닐라 베이스로 해서 운영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권 KAU의 할당 배출권이죠. 그것에 대한 추세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이쪽 탄소 배출권 파생이 좀 어려운 게 금융시장 쪽에 대한 파생 상품은 좀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다 보니까 이자율에 대한 것만 이제 고민하면 되는데,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이고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코모디티 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가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코모디티 상품 성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론 가격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금리하고 리스크하고 편익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론 가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연결된 가격 흐름이고요. 그래서 상장된 이후에 15년 1월 12일 날 이후부터 지난주죠. 10월 21일까지 가격 움직임하고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그려봤습니다. 상당히 등락이 큰 그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레벨도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급격히 또 하락하고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서 노란색 선에 대한 레벨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변동성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4페이지가 저희가 서울 화이낸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8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저희가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주에 대한 가격을 이용해서 주 단위로 해서 탄소 배출권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이론 가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현물 가격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만기가 1개월부터 여기 1개월, 2개월, 3개월 쭉 있고요. 그래서 최장 10년 동안 거래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의 1년 후에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그 가격을 이제 선도 가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물 시장은 29,950원인데 이거를 제가 1년 후에 1개월 후에 판다. 지금 시점에서 1개월 후에 판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매도 쳐야 될 선도 가격은 21,190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은 금리하고 또 편익 수익하고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카운트가 돼서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가격하고 변동 가격에 대한 그 교환이 수합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1개월짜리 만기 수합에 대한 가치는 이제 21,190원으로 이제 선도 가격과 똑같죠. 이건 이제 처음 스타트 되니까 이제 같은 거고요. 석 달 그 2개월부터 쭉 보면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가 고정 가격을 주고 변동 가격을 받기 때문에 주고받는 그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선도 가격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합은 철저하게 만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그 가격으로 고정시키고 그 중간중간에 변동 가격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수합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교환이다 라는 의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격 테이블들은 전부 다 어떤 만기 시점에까지의 그때까지 바라보고 지금 시점에서 거래하는 고정 가격의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도 거래는 이제 어떤 계약을 맺으면 그 가격이 이제 끝까지 가는데 이 수합 가격은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만약에 석 달짜리를 했는데 1개월마다 변동 가격으로 뭐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변동 가격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된 상태라서 그 가격 레벨대가 조금 낮게 선도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거래되는 것들 좀 보면 장외 거래를 해서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22년 빈티지, 뭐 23년 빈티지를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을 이제 교환하게 되는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어떤 금융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만기가 있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율이나 기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카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2년도 뭐 2만 원, 23년도 2만 원 이렇게 해서 매매한다는 거는 조금 그 상식에 벗어난 매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테이블을 마련한 이유는 그런 좀 이상한 거래를 방지하고 철저하게 기간에 맞게끔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테이블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갑자기 이론 가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 파이낸스 쪽하고 해서 그걸 만들고 저희 공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장내 파생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뭐 종종 들려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3차 계획 기간 안에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23년도가 될지 24년도가 될지 뭐 마지막 이행인 25년도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탄소 배출권 상장된 이후에 장외로 해서 이제 선도 거래들을 많이 하고 수합 거래도 이제 종종 해왔으니 좀 공정하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장내 파생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이제 우리는 훈련이 됐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국경제신문에 그 기고하는 글인데 21년 7월 17일 날 기고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점, 뭐 편익 수익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지만 선물 시장이 어떤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들 이제 뭐 선물이 들어오면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고를 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모디티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상품 영역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에 대한 얘기죠. 재고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론 가격에 그 재고량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론 가격 프라이싱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묻혀지게 되면은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틀어져서 이제 밸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카운트해야 되는 게 이 탄소 배출권 이론 가격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이론가를 이제 저희가 매번 주마다 월요일에 이제 발표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선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따로 컨텐츠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